안녕하세요. 최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저희 설명회를 간단하게 한번 가졌었잖아요. 그때는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설명회였기 때문에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시작할 때 혹시 그때 계셨던 분 계세요? 시작할 때 막 여기 막 사이렌 울리고 막 난리도 아니어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설명회는 조금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것들 많이 좀 얻어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저 목동에서는 제 설명회만 2시간을 했어요. 실은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들께서 사실 어떤 시간이 설명회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냐면요. 제가 계속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어머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어머 난 저거 생각 못 해봤는데 나도 저게 궁금해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회를 좀 끝내는 척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는 그런 데서 조금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님들께서요. 유익한 정보도 많았지만 일단 굉장히 재밌다고 하세요. 그런 설명회를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저번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가급적이면 Q&A 구조로 이렇게 좀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를 간단하게 했을 때 어머님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거, 왜 우리 주변에서 논술 합격자 찾아보기가 이렇게 힘들고 논술로 왜 이렇게 합격자가 안 나오는지, 근데 저희 반은 왜 이렇게 애들이 잘 합격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먼저 첫 번째, 왜 합격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데가 약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저희 오늘 제가 오늘은요 작년 수강생 걸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28일부터 30일까지 이제 아이들 그 합격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그 합격 소식을 전해온 애들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올해 약대 합격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저는 좀 기분이 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최저 기준을 못 맞추는 거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좀 요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먼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대 같은 경우에는 4하 5등급이라고 했죠, 최저가. 그래서 이런 최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맞추는 애들이 한 90%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95% 정도의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앙대학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신 경쟁률에서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경쟁률에서 실제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럼 대부분의 떨어진 애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거지 얘가 수리논술을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단 일단 시험을 보러 가지 못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게 가장 심각한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요거 다음으로 심각한 데가 중앙대학교 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4하 5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4하 5등급이 나오면은 보통 의대를 지원을 하고 약대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의대가 그나마 조금 약대보다는 저 최저를 잘 맞춰줍니다. 4하 5등급인 중앙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는 비율 80%에서 90% 정도의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의대 경쟁률을 300대 1을 보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보게 되는 경쟁률 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최저 기준이 좀 약한 의대는 어떠냐? 예를 들면은 세개가 1등급 혹은 뭐 세개 합이 4등급. 최저 기준 상당히 약하죠. 의대치고는. 왜냐면 111이나 112가 나오면 된다는 거니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애들 80% 이상이 다 최저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하제일 논술 대회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사실 내가 웬만큼 좀 정시로도 어느 정도 연고대 이상 좀 뭐 한양대, 연고대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최저가 약한 의대에 지원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의 논술 목표는요 어떠해야 되냐면 정시보다 잘 가야 되고요. 다른 어떤 수시 전형보다만 잘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로 가는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이면 되는 거지. 정시로는 지금 뭐 실제로 막 뭐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논술로는 의대만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논술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논술에서의 목표는 정시보다 잘 가는 거, 그리고 다른 학종, 교과 이런 다른 수시 전형보다 잘 가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지. 지금 정시랑 이 학종은 여기에 있는데 논술은 지금 이쪽으로 쓰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우수 다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정시로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정시 점수는 안 나오고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학교를 조금 더 내려볼게요. 삼합 6등급인 학교들,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여기가 이제 삼합 6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이 정도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최저를 맞추냐? 20%에서 25% 정도가 최저를 맞춥니다. 애들 최저 정말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대부분의 논술 시험에서 떨어진 애들은요, 논술 시험을 못 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최저를 애시당초 맞추지 못했던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그럼 최저만 맞추면 되냐? 아니죠. 거기서부터 논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한 거를 제가 저번에 30분 동안 이 세뇌 교육을 좀 시켜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6, 9월에 최저 맞춘 학교들만 지원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경우는 6월에는 맞췄는데 막상 수능에 가서 못 맞추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경우고요. 그럼 6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 가서 맞추는 경우는요. 제가 논술 강사를 15년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손에 꼽습니다. 6월에 못 맞췄는데 수능에 가서 갑자기 맞춰버리는 경우는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조금 최저를 더 내려볼게요. 이하 모등급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이하 모등급인 학교는 뭐 이하여자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대학교 이런 데들이 이제 이하 모등급입니다. 여기는 반 정도 최저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하 모등급이면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나오면 된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맞추기 쉬운 최저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반 정도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이 최저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많이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논술을요. 다른 데는 요 정도 쓰는데 논술만 이쪽으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 정도 썼으면 논술은 한 요 정도에서 쓰셔야지. 어차피 논술로 붙으면 제일 잘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쪽으로 쓰니까 이것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를 저는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합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아이들 이 논술에 대해서는 원서를 학교랑 과를 일일이 제가 다 써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께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가 좀 입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최지 수학이라고 쳐보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입시에 대한 좀 설명을 해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나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자녀분을 저한테 맡기시면은 제가 이 논술 원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써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좀 잘 알아듣고 싶으시면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좀 나머지 교육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일단 또 제일 이 걱정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확통이랑 기하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실 겁니다. 확통이랑 기하에 대해서는요. 지금 생각하시는 학교는 다 들어갑니다. 확통이랑 기하가. 그게 무슨 말이냐? 건대 이상의 학교를 어느 정도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대부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은 건대 이상에서는 요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확통, 기하, 미적 다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학교가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성균관대학교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성균관대학교는 미적도 안 들어가요. 수투까지밖에 안 들어가지만 범위가 적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건대 이상의 학교를 지원을 하시려면 확통, 기하, 미적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우리가 시간을 또 따로 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저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차라리 수능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춰서 내가 좀 안전하게 좀 넉넉하게 가는 게 낫지. 논술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수능에 나오지 않는 기하라든지 수능에 나오지 않는 확통을 공부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해드리는 대신에 수업 시간에 내드리는 과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도 외부에서 배우시는 것보다는 적은 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1년 스케줄을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자, 1년 스케줄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냐면 1, 2월 달에 수상화 1, 2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미적분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미적분 개념을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겹치지 않냐? 이게요. 너무 아이들이 미적분을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수학 논술을 출제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가지고 푼 이 문제를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을 가르기 위한 문제를 미적분에서는 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의대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사실 미적분 개념 수업 들어가면은 이제까지 내가 너무 수학 겉핥기 식으로 배운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작년에 제가 아주대학교 의대 파이널 했을 때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계속 한 번도 논술 안 들어보다가 아주대 의대 파이널만 띡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미적이 이런 건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해서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사실 아이들이 배우면은 압니다. 그래서 네, 이 수상하 원투 미적분 개념이 이제 요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3, 4월 때는 미적분 실전 그리고 이제 기하 개념 공부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개념 공부할 때 같이 배워주시면 되시고 제가 여기서 숙제를 꽤 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더 시간 들이시고 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다만 수업 시간에 나가는 과제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이걸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때는 수상화랑 원투는 안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논술을 이렇게 정확하게 확 나누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수상화에서부터 확통까지를 다 담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상하 진도는 몇 주차가 나가고 원투 진도는 몇 주차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요 얘를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다 볼 때도 있어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뭐 수상하에서 나왔고 2번은 뭐 수원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3번은 미적분에서 나왔고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조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주차에서부터 4주차까지의 커리큘럼을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보시면은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오늘은 수상화만 할 거야. 오늘은 수원만 할 거야. 요게 아니라는 거구나. 굉장히 좀 진도가 상당히 길게 올려놨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빠지는 진도가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지 오늘은 수상화를 나갈 거예요. 오늘은 확통만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술이라는 게 사실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기하 개념을 3, 4월 달에 배웠죠. 그러면 5, 6월 달에 미적분 기하 배웠으니까 실전 문제 같이 들어가면서 물론 이 안에도 수, 원, 투 상하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 논술은요. 미적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미적분이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원, 투, 상하 그리고 확통, 기하 이런 문제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 베이스는 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확통 개념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다 배웠죠. 실전 바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연세대학교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올해 중계 친구들이 연세대학교 합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는데요. 미리 좀 감사하다고 연락을 온 친구들 중에서 중계에 좀 연대 합격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중계 좀 실적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연세 시립 홍익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별로 관심 없으신 성신여자대학교라든지 이제 이런 학교들도 이때 시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한 달 더 공부하고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수능시험. 수능시험 보자마자 바로 이틀 뒤부터 논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게 1년의 수학 수리 논술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빡빡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럼 확통을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 확통은요 배운 친구들이랑 안 배운 친구들이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문이과가 뭐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개념에는 좀 남아 있잖아요. 이제 보통 문과 친구들이 이제 확통을 좀 선택을 하는데 이 확통 같은 경우에 문과에서 확통 100점 맞는 친구들도 논술 확통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손을 못 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 겉핥기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수능까지는 수학 겉핥기식으로 배우는데 통합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운 기하는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 미적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기하랑 미적은요 따로
이렇게 떼면은 안 되는 과목이에요. 둘이 엄청나게 그 연관성이 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하를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 미적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미적 공부한 친구들 기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기하를 한번 봤으면은 이제 논술에서 기하 볼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이 되는 거는 맞는데, 확통은 본 친구들, 안 본 친구들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계가 조금 편한 캠퍼스인 게요. 제가 이제 분당도 나가고 대치도 나가고 목동도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반반이에요. 아이들이 어디서는 이제 내신으로 네, 거의 다 이제 미적 선택자들이고 내신으로 기하를 배운 친구들 반, 그리고 확통을 배운 친구들 반 이렇게 되는데요. 중계동은 희한하게 요 근처 학교에서는 거의 다 기하를 내신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캠퍼스보다는 조금 훨씬 가르치기가 좀 수월한 캠퍼스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 좀 아예 처음 본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내는데 목적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진짜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 원리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답안지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잘 쓰는 애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훈련이 되어야 되는 시험이 바로 논술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그 수능 수학 등급대 학생들은 몇 등급대가 제일 많냐? 2, 3급 등급대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1등급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등급은 실제 우리 퍼센트에서도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대부분의 합격생의 수학 수능 성적 등급은 2등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가 3등급과 1등급이 좀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2등급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친구들이 논술로 가장 많이 가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좀 오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좀 노력을 좀 많이 한 친구들 가운데서는요. 자기 등급을 뛰어넘어서 합격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합격생 중에 수능 수학 4등급인데 연대 합격한 친구. 그리고 이제 수능 수학 5등급인데 서강대 합격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간혹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2, 3등급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약대는 2등급은 꿈도 못 꿈도 못 꾸는 게 아니냐.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저희 이제 옛날에 울산대 의대가 논술 시험이 있었을 때 울산대 의대가 사실 의대 중에서도 메이저 의대로 굉장히 좋은 의대거든요. 지금은 울산대 의대 논술 시험이 없어졌는데 네, 그때 울산대 의대랑 중앙대 의대를 동시에 합격해 온 친구가 저희 이제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경기 국과학고 출신이었어요. 재수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능에서 수학만 2등급을 맞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을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건대 수의대를 가는 친구들이 저희 반에서는 항상 수학 2등급을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약대 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수학 2등급을 맞아온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야, 논술은 1등급도 떨어진대더라. 1등급을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붙는 2등급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붙는 3등급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진실을 보셔야지 어디서는 막 1등급도 어렵대. 1등급인데도 공부 안 하고 논술로 어떻게 답안지 쓰는지 모르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얘가 3등급이라도 열심히 이제까지 답안지도 잘 써왔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얘는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등급을 반드시 따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같이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부가 다 안 끝나서 공부를 끝나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 공부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그럼 1, 2월 달에 저 이제 수 1, 2 상하 그리고 이제 인적 개념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자꾸 빠지는 부분이 생겨요.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아이들이 이 중간에 합류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합류하더라도요.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도 쟤네들은 원래부터 하던 애들이고 그렇다고 제가 신규가 올 때마다 반을 또 새로 개설해 드릴 수도 없어요. 게다가 게다가 올해 제가 또 다시 시대 재종을 나가게 되는 바람에 너무 스케줄이 바빠져서 막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신규반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스케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못한 자료 받아가면서 공부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또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이거를 중간에 들어오는 거를. 쟤네들이 이미 답안지도 많이 써봤고 내가 듣지 않은 수업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좀 편하게 남들이랑 다 똑같이 좀 들으시려면은요. 시작할 때 같이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워낙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어서 제가 앞에 좀 따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확통 기하 미적 다 배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건대 이상의 학교를 지원을 하실 거라면은요.
그리고 따로 배워야 되나요? 이거 권유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통 기하에 따로 막 인강 듣고 학원 다니고 투자할 시간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바탐이나 사탐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등급을 하나라도 더 안정적으로 올리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미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수리논술을 수강해도 되냐? 이런 질문들도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월 달에는 미적분 개념을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단순하게 공식 외우고 그 공식 외운 걸로 테스트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미적에서의 개념에서 어떤 부분에서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미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 2월 달에는 수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는 실전 들어가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미적을 만약에 3월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은 미적 완벽하게 완성해서 오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진도가 끝나지 않아서 진도 끝나고 듣고 싶어요가요. 나중에 와서 후회를 하세요. 아, 이걸 처음부터 그냥 시작을 할 거리라고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해드린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올해 제가 상담했던 자료를 좀 찍어 놓은 거예요. 그 학교랑 과를 다 제가 써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찍은 거여서 잘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거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도 다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학교를 잡아 오겠죠. 이 친구 뭐 연세대학교 잘 안 보이네요. 서강대학교 뭐 이런 데를 지금 쓰고 싶다고 했는데 자, 연세대학교를 쓰는 거는 좋지만 얘가 쓴 과가 너무 빡센 과여서 저는 연세대학교를 쓰는 건 좋지만 과를 내려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 다른 조언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제 글씨만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는 아이가 서강대학교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서강대학교를 한번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런 조언이 들어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같이 원서를 짜볼 거예요. 이때 엄청 바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9월 모평 보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지원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9월 모평 들어보기 전인 한 1주 전부터 2주 전부터 이 작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월 모평 보기 전에 만약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요. 이건 이제 재수생들 어머니가 좀 잘 알고 계세요. 고3이 지금 첫 자녀이신 분들은 6월 모평을 믿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고3들이요. 9월 보면 좀 못 보는데 9월은 약간 좀 잘 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네, 만약에 9월 달에도 6월 달처럼 잘 못 보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때의 플랜 그리고 만약에 9월에는 최저를 못 맞췄지만 9월에는 최저를 맞췄을 게 될 경우의 플랜 이런 식으로 이제 짜서 그럼 우리가 9월 모평 봤으니까 가등급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하고 지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지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서 지원할 때도 그때 좀 팁 정리한 거 다 정리해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제가 보는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 친구가 저희 반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논술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논술 모의고사가 성적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건데요. 이게 실제 논술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사실 제가 보려고 만드는 자료예요. 왜냐하면은 얘랑 저랑 아무리 친해도요. 얘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저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떤 단원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왔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받아갈 수가 있는 친구인지 요거 기록해 놓고 학생들이 보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요건 이제 본인이 어디에서 점수가 나갔는지 그 부분을 공부를 해주면 되는 요게 이제 학생들이 보는 부분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나중에 원서 지원을 위해서 제가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같이 뭘 나눠드릴 거냐면은요, 요런 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봉투 모의고사 합격자 점수 분포표인데요. 이제 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 모의고사를 절대 쉬운 문제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쉬운 문제로 들으면은 그냥 다 같이 기분 좋은 모의고사가 될 뿐이지 제가 이 아이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까지 좀 써볼 수 있을 만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상당히 낮을 거고요. 요거는 실제 이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이 받았던 점수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간 학교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2월 모의고사에서 최저 의대 간 친구의 점수는 최저점이 75점이었고요. 그리고 최고점이 93점까지 나왔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를 간 친구를 보니까 지금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28점에서부터 68점까지인데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이 정도의 점수 차이로 합격을 합니다. 과별로 달라요. 그럼 이제 실제로 30점대 점수로 합격을 한 친구들이 낮은 과, 그리고 60점대로 이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공대에 좀 높은 과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2월달 시험에서 한 뭐 30점 정도를 받았다. 그럼 30점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0점이라는 점수가 어느 정도에 가서 있을까? 이 30점이라는 점수가 보니까 이화여대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아주 100% 정확한 지표는 아니겠죠. 이건 정말 그냥 선배들의 점수를 정리만 해놓은 거니까요. 근데 이화여대로 봤으면은 이게 충분히 이게 나쁘지 않은 점수였구나. 그리고 이게 연대로 봤을 때는 연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아이가 있는 거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머님들께서 보시는데 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좀 요거는 이제 좀 써놨어요. 항공대 같은 경우에 4점에서부터 56점까지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이 56점 받은 친구가 너무 잘 봤습니다. 이때 시험을.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 30점대 이상은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써드렸어요. 이런 성적표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성적표를 만드는 목적은 제가 애들을 좀 잘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애들 이 논술로 과랑 학교를 좀 잘 써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요거는 이제 한번 저희 수업할 때마다 A4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의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대충만 보셔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원의 어떤 부분을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 살짝 보시더라도 좀 상당히 좀 많은 단원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머님들께 드리는 공지사항들. 어떤 뭐 아이가 뭐 이번엔 쪽지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숙제 그리고 이번에 숙제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의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반반에서는 의대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거 의대반은요. 아예 여기로 좀 박아놨습니다. 이거 저기 시간표만 좀 수정해 주세요. 외부에서 멀리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7시부터 10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의대반은요. 제가 왜 저기를 저렇게 해놨냐면은 저 반은 사실 제가 오픈반으로 의대반을 몇 번 깔아봤는데 결국은 그냥 연고대반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진짜로 의대 수업을 쳐버리면은요. 못 따라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진짜 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의대반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진짜 의대를 갈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요반이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반은 지금 현재 요반은 8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휘문고등학교 전교 1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의대를 갈 실력이 되고 그리고 어떤 수업을 치든지 따라올 수 있는 징징거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내가 의지가 좀 강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중계동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수업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봤고요. 자, 이제 요거가 제가 지난주에는 그 몇 주 전에 좀 어머님들과 함께 간략하게 좀 설명회를 가져봤던 부분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좀 있으실까요? 좀 왔다 갔다 하고 싶거든요.